안녕하십니까. 큐트링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원장이 되니까 보이는 것들. 그런데 강사일 때는 보지 못한 것들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장이든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원장 타이틀을 단 지가 이제 만 6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3 강사들 조각도 하고, 고1, 2 세팅도 하고, 방학간 기획도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플레이죠. 단과 강사니까. 어느 개인이, 저라는 강사 개인이 한 80%의 비중을 가지고 나머지 한 20%를 이제 학원에 계신 다른 분들, 상담 실장님이나 원장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팀워크를 하는 거에 느낌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한 90%가 팀워크 아닌가? 원장 한 명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학원이라는 큰 조직이 그렇게 생각처럼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6개월을 좀 찐하게 잘 보내고 있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하고 나니까 원장이 되고 나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이분은 좀 한계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딱 저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다라는 게 보이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쯤에서 멈춰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저 사람은 좀 발전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뭐 비슷한 주제를 하게 된다면은 뭐 이 영상을 흑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6개월 꼴랑 해놓고 뭐가 보이냐 하겠지만 어쨌든 요새 좀 느끼는 게 많아갖고 특히 이제 고3 강사 조각하고 그다음에 신규 선생님들 새로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겸 선생님들과 공유를 할 겸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원장 입장에서 한계가 보이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를 처음에 넣었는데 몸을 과도하게 갈아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내신 대비 때나 아니면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 이럴 때 몸을 진짜 너무 갈아 넣어요. 뭐 잠도 제대로 맨날 못 자고 그러니까 병날 게 눈에 보여요. 저 사람 이제 좀 있으면 병나겠다. 그런데 뭐 여지없이 뭐 내신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고3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 한 텀 지날 때 있잖아요. 9월 모평 전까지 막 쪼았다가 모평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거의 졸도 직전까지 가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성과도 잘 냅니다. 성과를 잘 내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겠다 싶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이렇게 다 오래 못 간다. 오래 하기 힘들다. 본인도 몸으로 느끼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공해왔던 방정식이 몸을 진짜 갈아 넣어 가지고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그리고 요만한 거라도 좀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직접 다 해갖고 이거를 내 기준에 맞출 때까지 완벽하게 할 때까지 막 자기를 좀 혹사시키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인데 한계가 보여서 아마 지금 몸을 엄청나게 갈아 넣어서 성과를 내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본인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한계인가?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휴식에 대한 강사들의 휴식과 그다음에 시간 사용에 대한 것들 예전에 뭐 영상을 남겨놨지만 나중에 또 할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응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밉게 보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다만 걱정이 좀 될 뿐이지. 자, 다음입니다. 다른 강사랑 과도하게 비교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특히 단과라는 것 자체가 제로섬 게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데 똑같은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성적대층과 똑같은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누구는 당연히 잘 되고 당연히 시장이니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강사한테 밀렸을 때 강사로서 그때 나를 이긴 강사 지금 시점에서 나를 이겼다라고 판단이 되는 강사가 왜 나보다 잘했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들었을 때 이 문제 해결이 저 강사가 뭔가 다른 걸 나보다 요만한 걸 다른 걸 했어. 그럼 저것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 이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조급해져 갖고
특히 남이 가진 게 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외부적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분은 저 사이즈가 넘어가면은 힘들겠다. 또 이제 지금 제가 목동에 있으니까 목동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들 하는 걸 보면은 저분은 여기보다 사실 대치 단가가 경쟁이 훨씬 심하거든요. 제가 대치 목동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최소 3배 이상 경쟁이 셉니다. 대치가 단가 기준으로. 그럼 저 선생님은 대치 가면은 거의 멘탈 날아가겠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내가 지금 누군가의 비교 때문에 내 행동에 영향을 너무 크게 받지 않는다. 비교는 하긴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잘하나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단서들을 가져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게 말이 쉽지요. 저도 막 열등감이라 나보다 너무 잘 되는 선생님들 많이 봤기 때문에 초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안 되지? 내가 특히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수업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쟤가 훨씬 잘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던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현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넘겨와서 지금 포지션까지 왔고, 다른 강사랑 너무 과도하게 비교하는 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선생님들께서는 잠깐 휴식을 취하시면서 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이런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게 스마트폰 없애버리는 거 추천합니다. SNS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내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랑만 커뮤니케이션하고 나의 가족이랑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친구들 만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를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이게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강사랑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모든 것을 비교해 가면서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좀 한계가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해결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강사인데 이 초보 시절에 그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도 이제 잠재력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뭐 학교도 좋고 본인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초보 선생님이 마주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연차가 10년차 이상 된 강사가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저 친구가 되게 잘해. 나한테도 싹싹하게 잘해. 그래서 좀 챙겨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해결해주면 이 강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강사나 다른 선배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금방금방 해결되는 그 방향들이 있는데 또 누가 도와주면 금방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본인이 스스로의 강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고 스스로의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 거 벤치마킹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만 해결을 해오던 강사는 거기서 무조건 멈춥니다. 왜냐면 그 시점부터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다른 이한테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저 친구 지금 성장은 빠르겠는데 어느 요 시점 가면은 조금 정체기가 좀 심하게 오겠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나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겁나는 게 제가 그 유료 세미나나 이런 건 좀 이제 저의 노하우들 제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제 압축해서 전해드리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할 때도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성공한 방식을 전달해 드리긴 하지만 이게 그 선생님 제 세미나를 들으신 선생님들한테 100%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강사가 중간에 나를 만났기 때문에 최대의 포텐셜이 나만큼으로 고정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유튜브 할 때도 항상 이거 주관적인 얘기다 맨날 앞뒤로 맨날 붙이고 세미나 하신 분들도 아십니다. 정답을 잘 안 줘요. 정답을 안 주고 제가 고민해온 과정들을 전달해 드리고 거기서 방향만 이렇게 하는 방향 최종적으로는 뭐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알려드리지 중간중간에 해결책들은 선생님한테 좀 넘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스스로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 가야 나중에 발전할 때 최소한 저보다는 훨씬 더 큰 강사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있고요. 오늘도 옥상에서 담배 피다가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학원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단과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사는 퇴원을 먹고 성장하는 거다. 이때 고생해야 마음고생도 좀 하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서 해결을 해야 그래야지 크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좀 제가 아주 급하지 않은 상황에 좀 지켜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요. 마무리가 지저분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지저분한 강사인데, 뭐가 지저분하냐면, 인간관계가 지저분해지고, 자신의 전 직장이나, 가르치던 학생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무책임한 상태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3 단과 시장에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표를, 우리가 이제 고3의 수능 선생님들 기준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시즌이면 이제 시간표가 거의 다 확정된 시즌인데 한 9월 이쯤부터 뭐 빠르면 한 8월, 5월부터 하기도 하고요. 그쯤부터 어떤 학원이랑 연결이 돼갖고 뭐 제가 있는 학원 그래서 제가 뭐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수업 한 타임 주시면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볼 의향이 넘쳐 흐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원의 지금 포지션이 어떻고, 현재 고2 애들이 어떻고, 우리가 모집 능력이 어떻고, 우리의 시장 포지션이 어떤데, 이 포지션에 선생님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선생님이, 좋습니다. 하고 시간표를 줬어요. 근데, 줬다가 빼. 무슨 사정에 의해서 빼. 그 빼는 것도 우아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우아하게. 언제냐면, 상대편이 대안을 가질 만한 여유를 주면서 빼는 거예요. 조금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좋죠. 사정도 가능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직할 때도 전 직장, 이직하기 전 직장, 이직 후 직장에 있을 때, 당연히 이직 후 직장은 처음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시죠. 근데 전 직장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많이 손해보면 안 되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 직장에서 최대한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문제가 없게, 나의 대타를 꼽아놓고 안정화시킬 만한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법적으로는 아마 근로계약서를 쓴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한 달 전에 퇴사 통지를 하고, 한 달 후에 그냥 출근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수인계라는 게 한 달 전에 얘기하는 건데, 한 달 사이에 괜찮은 선생님을 뽑을 수 있냐 없냐는 그 지역과 시장과 학원 사정에 따라 다르잖아요. 대체야 뭐 없으면 다른 강사 금방금방 나오는 곳이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적당하게 여유 상대편도 내가 못 가게 됐으니 대신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주는 그 개념을 가지시면 굉장히 이직하면서도 좋은 강사라고 좀 좋은 평판이 뒤에 남을 겁니다. 이거는 똥을 싸놓고 제대로 닦고 가느냐 아니 똥을 싸놓고 발로 밟고 가느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직할 때 적어도 이직을 하거나 시간표를 움직일 때 이때는 한 번이라도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해본 상황에서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최소한 같이 일하던 사람들 원장님이랑 트러블 생기면 뭐 원장님은 쌩까도 되지만 같이 일한 상담 실장님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잘 되는 강사는 이직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요번에도 저도 겪었지만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 대형 단과 원장쯤 되면요 수능 수업 베이스 단과 아니면 메인 학교에 내신 하는 선생님들 급이 되면은 그 강사들 그 전에 어떤 평판이 있었는지 거의 웬만한 건 다 다이렉트 전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야 또 이제 여기저기 쏘다니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거의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특히 이렇게 그래서 헤어질 때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구라치지 마시고 제발 허세 부리거나 구라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최소한 원장이랑은 처벌지고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최소한 같이 일했던 상담실이라든지 같이 일했던 행정직원이라든지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똥 싸놓고 발로 밟고 비벼놓고 치우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가는 일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평판이 굉장히 빨리 퍼지고요. 잘 나가다 이런 평판에 붙잡히는 경우들이 있고, A 학원에 가고, 어떻게 얘기하고, 그거랑 좀 상반된 얘기를 B 학원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거는 서로의 그 A 학원, B 학원 원장끼리 언젠가는 다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자, 오래 가는 건 오래가 아니고, 그러면 당장 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진짜 한계가 보입니다. 아니면 그 시장에서 수업 잘하는 걸로 인정받으려면 안에 현우진 선생님급이나 이명학 선생님 그 두 분이 성격이 마무리가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급이 되면은 아무리 좀 애매하더라도 성격이 좀 지저분하고 뭐 이러더라도 에이시발하고 그냥 참습니다. 왜냐면 매출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 급 아니면 수능 1타급 아니면 항상 자신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죄송하게 됐다. 자기가 민폐를 끼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던가, 다음에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자존심상 다음에 꼭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강사는 시장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강사인데, 요즘이라고 좀 그렇고, 가끔가다 한 1년에 한 명씩 보는 것 같아요. 그 매출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수능 강의 같은 경우 매출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얘기했지만 그 원장급 되면은 사실 저는 강사일 때도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했었거든요. 심지어 뭐 처음 만난 술자리에서 하도 자기 자랑을 하길래 누구랑 친하다 자기가 어디서 일타였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은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십니까 대단합시다 하다가 듣다 저도 이제 술 한잔 먹었으니까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저게 진짠가 싶기도 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내가 어떤 강사랑 친하다 하도 자랑을 하길래 그 강사한테 제가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적도 있어요. 이제 저한테 자랑했던 선생님 이제 저를 다시는 안 보시죠. 그 메타인지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내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인가, 내가 만약에 목동에서 시작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스타트를 할 수가 있고, 대치에서 시작하면 어떤 정도의 스타트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구별하는 팁을 드리면요, 홍보할 때 1타 또는 1위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모모 인강 1위 강사, 아니면 모모 지역 1타 강사, 뭐 최다 수강생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쓴 선생님들은 대체로 현재 상태에선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 적이 있으시니까 쓴 건데 현재 상태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1타는 그거 안 써요. 뭐 최다 인원 수강 이런 거 안 써요. 원래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써. 그건 뭐 홍보 방법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났는데 1타가 아닌데 1타라고 본인이 좀 과대평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과대평가 하시는 분들을 좀 뵀습니다. 1년에 한 명씩은 뵙는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들은 본인이 자랑하고 저기 대단하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봤자 진짜 전화 몇 통 하면 전부 다 확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의 능력에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그 능력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만, 하실 때 체크를 해보면 드러나서 너무 차이가 날 만한 내용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또는 나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그러면 여기저기서 친한 분들한테 평가를 좀 듣거나 시장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분란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도 이번에 한번 당했는데 분란이 많이 생겨갖고 뭐 어떡하겠습니다. 강사가 자신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어디선가라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보냅니다. 자, 다음에 진짜 이게 나이가 한 40 전후인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럼 강사로서는 한창 전성기 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느 과목이 됐든 30대 후반은 최전성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예전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랑 단과에서 얼굴을 볼 겁니다. 수업을 잘 하셨으니까 저랑 단과에서 얼굴을 볼 거예요. 안 그러면 단과에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근데 누구든 성공한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그때 성공한 경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들이 이렇게 쭉 잘 되는 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파도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애들이 들어왔다 빠졌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더 많이 들어오느냐 더 많이 빠지냐 이 정도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훅 하고 한번 빠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하락기 예, 내리막에 올라탄 강사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성공했던 거를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트렌드가 바뀌었는데도.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내신을 특정 학교 영어 내신을 하는 선생님이신데 진짜 열심히 하시고 진짜 영어 실력도 좋으시고 아이들한테 지금 진정으로 하시는데 이분은 뭘 가지고 성공했냐면 뭐 새벽 한두 시까지 애를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코로나 통하면서 줌 이런 거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우리가 잘 많이 쓰게 됐잖아요. 새벽 1시까지 의무 줌 수업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점수가 올랐는데 나가요. 왜 나가냐면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자기 점수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긴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본인도 피드백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해답이 없으니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다시 그 상황이 되면 더 많이 애들을 또 불러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게 행동을 바꾸는 게 빠를 것인가, 이 선생님이 알을 깨고 한 번에 벽을 깨고 넘어가는 게 빠를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등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폭이 하락세로 가면서 여기서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저는 두 번 정도 봅니다. 두 번 정도의 바꿀 수 있는 기회에서 바뀌는 게 잘 안 보이는 선생님들은 저기까지가 한계인가, 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봅니다. 하여튼 앞부분에서는 요런 한 6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참고만, 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변에 그냥 재미로 주변에 이런 거 나도 봤어 이 정도만 해주셔도 좋고요. 혹시나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면 한 번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제 채널은 선생님들 중에서 절박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절박해서 검색하다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천 구독자 3,000달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런 발전에 목마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마 1번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부트캠프 할 때도 보면은 요 타입의 선생님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성공을 빨리 하긴 합니다. 다만 이 한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나서 발전할 수 있는가는 아마 그 다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얘기 했으니까 제가 원장 입장이 됐을 때 저 강사 진짜 잘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가 저한테는 제일 압도적입니다. 상담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강사. 예를 들어 어떤 강사가 있는데 이 강사에 대해서 평이 저는 좀 불안해요. 기본적인 자질은 훌륭한데 불안해. 근데 상담실에서 이 선생님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제 생각을 바꿉니다. 왜냐면 상담실에서 학생들과의 통화나 학생들과의 대화나 엄마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더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시장의 반응을 제일 파악하는 게. 그래서 상담실의 실장님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강사는 나이랑 상관없이, 나이가 뭐 50이 됐던 25이 됐던 상관없이 상담실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저 선생님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멘트가 나오면 정말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자, 이건 팀워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흘리듯이 말한 내용을 일주일 있다도 아니고 그냥 다음날 바로 나오는 강사도 있어요. 교재 구성이 좀 이러는 게 어때요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통 얘기할 때 누가 물어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음날 바꿔서 눈 뻘개져갖고 다른 거보다 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행력을 보는 순간에 이 강사는 정말로 금방 성장할 것 같다. 왜냐면 시행착오를, 이런 실행력이면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많은 회수를 할 거기 때문에 성장하려면 시행착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속도가 나온다면 시행착오가 훨씬 압축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당분간은 좀 좌충우돌 하더라도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다음, 요거는 이제 한 마흔 전후 넘어간 선생님들 케이스인데, 마흔이 넘어갔는데도 한 20대 후반 강사한테 친근하게 가서 도와줄 거 잘 도와주면서 자기 고민을 말하면서 물어보면서 자존심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절박하니까. 요즘 선생님은 학생들이랑, 뭐 20대 강사한테 가서 선생님은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아이들 요새 이 과목에서 어떤 거 얘기할 때 제일 좋아해? 뭐 농담 어떤 스타일 좋아해? 애들 요새 관심사가 뭐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하는 방법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 강사를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을 갖냐면, 저는 두 명을 경험을 했어요. 두 명을. 제가 한 건 아니고 두 분을 경험했는데, 한 분은 50대에 다시 단가 들어와서 지금 60대인 지금도 내신 시장에 압도적 1타를 치고 계신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뭐 이런 건 칭찬이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되죠? 이름을 아니 얘기하면 안 되나? 있습니다. 60대의 대치동 영어 내신 1타 강사 그러면 다 압니다. 그 바닥에서. 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40대 극후반에 들어오셨는데, 수학 선생님인데, 와서 지금 50대 초반인데, 대치에서 준 1타급으로 갑자기 훅 하고 올라오신 선생님도 봤습니다. 이 두 분 특징이 뭐냐면, 위에 있는 실행력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내가 급하면 후배 강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필요하니까. 그 대기 만성형 강사들은 이런 선생님들을 보면은 저 선생님 무조건 대기 만성형으로 어느 정도 이상 무조건 성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일 늦게 퇴근하는 강사. 이것도 진짜 제 주관적인 건데, 제가 학원 생활할 때 늦게 퇴근하는 축이었어요. 제일 늦게 퇴근하는 축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저랑 같이 남아있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타과목 선생님들이랑 같은 과목 선생님들이랑. 새벽 1시에 복사기 앞에서 만나서, 먼저 뽑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네, 옥상 올라가고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잡담하던 그런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 목동판에 다 남아 계시고, 원장을 하던 강사라던 잘 남아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선생님들은, 그때 같은 연배에서 그렇게 했던 선생님들은 또 다 어딘가 산산이 흩어지셨어요. 최소한 이 메인스트림에서는 다 없어지셨어요. 물론 그 사람 스타일 따라서 오전에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학원 말고 다른 장소에서 본인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서 더 잘 되신 분들도 많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늦게 퇴근하는 강사는, 제일 늦게 가는 강사는 최소 평타 이상은 항상 한다. 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미신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음, 결벽증 수준으로 디테일에 신경 쓰는 강사. 그러니까, 막 폰트부터 시작해서 살짝 구겨진 거, 프린트인데 살짝 구겨진 거, 그 다음에 자기 설명의 PPT인데 줄 하나 살짝 바꿨는데 잘못 바꾼 거, 교재 구성을 하는데 막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어. 이걸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복장에, 아이들 만날 때 복장 기준, 들어갈 때 복장 기준 아주 디테일까지 신경 쓰고, 판서할 때도 막 요만큼이라도 각도 틀리는 거 막 신경 쓰이는 강사들 있거든요. 결벽증 수준, 병자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변에,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대체 뭐 저런 데까지 신경 과민증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저런 것까지 신경 써? 때 자기는 그게 마음이 편하대. 그럼, 마음이 편하면 거기까지 하면 좋죠.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런 강사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강사들 중에, 전국 1타급 강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수능 1타급 선생님들 또는 인강 출강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알만한 선생님들을 제가, 만날 만한 운이 좋은 기회가 돼서 만나서 보면요. 그분들이 평소에는 일반적인 사람이랑 대화하거나 다 똑같은데, 수업 얘기, 1번 수업 얘기, 2번 내가 가르치는 학생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 상황이 됩니다. 딱 이 상태가 돼. 결벽증 수준으로 디테일에 미친 듯이 신경 써요. 와, 어떻게 저것까지 신경 쓰지 싶을 정도의 디테일을 신경 써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났으니까, 공통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다 보니까, 아직 연차가 얼마 안 되시는 선생님인데, 이 정도까지 자기 수업 디테일을 신경을 쓰는 강사를 보면은, 내가 가다가 보석을 주었구나. 이런 선생님들이 신경 과민증에 걸렸고 제풀에 지치지만 않으면 진짜 1타급까지 가는 걸 내가 그런 선생님들이 다 이런 성격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합니다. 선생님
진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아마 시간의 문제지 지금 폼을 잘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면은 무조건 인강에서 얼굴 볼 것 같다. 아니면 대치 현강에서 수능에서 얼굴 볼 것 같다. 이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지만 본인 건강에만 좀 신경 쓰시고 요 태도를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한 번 반을 시작하면 폐강하지 않는 강사. 폐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 약속한 인원수가 안 돼서 그냥 폐강 시작도 안 하고 폐강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작하기로 했는데 인원수가 안 맞아갖고 이거 돈이나 시간의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내가 한번 수업을 시작했을 때 이거 무조건 시작한 걸 폐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마인드. 한번 나랑 인연을 맺은 아이들, 내가 일단 수업을 어느 정도 시작한 아이들은 내가 웬만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한번 가르치기 시작한 아이들과의 의리와 책임감을 다른 이익보다 우선하는 태도를 가진 강사들. 이런 강사들은 어떻게든 평균 이상으로 발전을 하는 걸 봤으니까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월급 반에 한 10명 수업을 하다가 그때 내가 좀 실수를 해갖고 아이들이 한 7명이 됐어요. 7명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1년을 했어. 1년을 했는데 학원에서 예비고 일반 한 20명 만들어줄 수 있는데 월급 시간표 빼시면 딴 사람한테 빼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학원 입장에서 그 20명 반 맞는 게 맞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제가 7명이더라도 제가 1년을 가르쳤으니까 최소한 얘네들 3학년 올라갈 때까지 3학년 때 수능 강사한테 보내니까 그럴 때까지는 제가 좀 신경 써주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이랑 시간표를 좀 옮기는 한이라도 있더라도 아이들이 다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 명 빼고 다 된다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은 반을 시간표로 옮겨서 하고 이 아이들은 책임을 지는 게 오케이가 되면은 월급에 수업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선생님들은 최소한 평타 이상을 치는 걸 같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익을 보는 게 좋은데 이익대로 움직이는 판인데 이 단가판이라는 거. 또 근데 그 너무 이익만 따지는 분들은 좀 전성기가 짧더라고요.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전성기가 짧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카톡이 자꾸 오네요. 잠시만 소리를 줄여놓고. 네. 하여튼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좀 아쉬웠던 한계가 좀 보이는 선생님들 아마 이거는 강사 입장에서는 제가 강사 입장에서 잘 안 보였던 것들이라서 선생님들께서 강사 입장에서도 봤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못 보셨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원장이 되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시야가 좀 넓고 앞뒤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원장 자리 와서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제 기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꼭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자기 날씨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12월에 새로 개강하는 반들, 11월에 마무리하는 반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까먹을 뻔했네.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특히 댓글 써주시면 너무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람, 구독 이렇게 했나?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